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민주당에 의한 내란, 쿠데타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들이 지금 과거로 치면은 나라를 향한 반역죄를 지금 저질렀다. 사실상 내란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이들이 지금 국정을 마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조선일보 헤드라인 보십시오. 이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되더라도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일인데 이들은요 이런 게 뭐 술술 나옵니다.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막가파 그야말로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식칼, 회칼 그런 거 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야말로 조폭 그 자체입니다. 막가는 야당 현재 윤 대통령 선거 늦어지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초선 의원들 내일까지 40역 미임명할 땐 한 대행부터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하겠다. 31일까지 뭐 이런 식인데요. 31일까지로 봐야 되겠죠. 일요일까지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대행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연쇄적으로 탄핵하겠다. 줄탄핵이라는 단어도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긴 하지만 어쨌거나 줄탄핵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얼음장만 넣는 게 아니고 진짜로 탄핵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쭉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덕수 군안 대행부터 바로 탄핵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는 다시 복귀했다가 며칠 또 일하지도 못하고 또 직무정지되는 거죠. 현재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좀 모아보면 한덕수 대행 30일까지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대행 재탄핵 돌입한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국무위원에게 경고한다. 40역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한다. 자, 국회의장 오는 31일 월요일이죠. 31일부터 이틀간 본회의 소집해라. 이제 이래서 저들이 31일 날 그리고 4월 1일 날 뭔가를 지금 저지르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의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제기. 사실 저는요 이게 사실 심상치 않다라고 봅니다. 권한쟁의보다도 지금 우원식이가 심상치 않아요. 국회의장의 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립적인 권한인데 완전히 민주당의 청부업자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살인 청부업자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자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이게 만역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권한쟁의는 바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이제 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보다도 더 지금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가처분이죠. 가처분. 이 가처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만약이가 현재요. 마지막 단계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이 못 되고 있잖아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임명을 강제로 하기 위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가처분을 이제 신청하는데요.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40여기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가처분을 헌재가 만일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만약이가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자, 이 국회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40여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한 달 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배경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자, 그 밖에 서면 질문서를 헌재에다가 날렸죠. 그 전문이라고 해서 꽤 긴 글이 있는데요.
패스합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국무위원 줄탄핵 야당 초강경 전환, 이것은 김어준의 시나리오다. 김어준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들이 이런 짓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해 드렸는데, 저는 이게 김어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김어준보다도 먼저 언급한 것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김민석이라든가 등등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지만 김어준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그 영향력이랄까,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말이죠, 더 이슈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김어준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다. 뒤에서 지금 바람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연일 야당 의원들을 가지고요,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다 쓰라 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그 복귀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마지노선이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여기 나가서 이런저런 어떤 강경한 발언을 유도당한, 혹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강경한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둘이 그렇게 짬짬이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많았죠. 네. 거기서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나리오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불거졌었죠. 당시 이제 노정면이라고 YTN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이자가요, 원내 대변인 맡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3일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 사건 동조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국무위원들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늘어놨죠. 자, 이것은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에 해당됩니다. 민주당이 전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거기도 보면요, 초선들하고 다선들하고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고 합니다. 초선 재선들이 아주 강경하고요. 특히 초선들이 전부 이게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설친다 그러네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초선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워낙 의석이 많다 보니까 초선만 해도 3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자들이 3선 이상 다선들과는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자, 이래서 이제 김어준이 계속해서 이 친구가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잖아요. 자기 그 스튜디오로 와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특히 우리 이제 유력 언론들도 이걸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이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 이제 줄탄핵 시나리오로 인해 가지고 국무회의가 완전 무력화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 조직법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차관보 뭐 이래 내려가면서 그 권한을 승계받으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또 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탄핵 압박받는 한 대행 본회의 통과 전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한 개죠.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이제 버텨줘야 될 텐데, 그래서 만일에 탄핵을 당해버리면은 뭐 본의 아니게 자신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다시 최상목이가 나오는 거고요. 저들은 이것 때문에 미리 최상목도 지금 탄핵 발의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동시에 날릴 겁니다. 동시에.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옵니까? 자, 드디어 이주호가 오는 거예요. 이주호. 글쎄요, 이주호는 과거에 그 행적이라든가 그 뭐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걸 들여다보면요, 한덕수나 최상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주호는 만역을 임명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호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MB 계열이긴 해도요, 친중 색깔이 아주 진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글쎄요, 그들의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개딸들은 이주호 이 사람은 과거에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내란 사태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과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연치 않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로 가게 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아야 되겠죠. 막을 수 있는 힘이 이쪽에 법적인 힘이 있다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재 없는 상태 같지만 어쨌거나 여론을 계속해서 뭐 이제 이렇게 동원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그야말로 폭거고 이런 것이야말로 내란이고 나라 망치는 길이고 그야말로 저들이 소위 이제 이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 기관 속에서 그야말로 저들이 독재를 지금 입법 독재 그리고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복귀를 앞두고 일종의 희망 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이대로 가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기각된다, 가가된다라는 것을 저들이 잃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헌재가 탄핵 선고를 과연 하긴 하는가? 한다면 언제인가? 이걸 놓고요.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예측해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빗나간 예측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2말 3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말이면 도대체 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 이민선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 없이 나갈 것이다 라고 교착 상태다. 대드락 걸렸다. 이런 어떤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 확실한 건 아니죠. 뭐 내부가 솔직히 말했어요. 진짜 어떻다라는 것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오피셜은 없습니다. 사실상 합리적 뇌피셜이 어디냐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뇌피셜 중에 그게 다수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는 그런 뇌피셜이 있겠죠. 지금 언론도 뇌피셜, 정치권도 뇌피셜입니다. 유튜브는 뭐 당연히 더 심한 뇌피셜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맞는 정답인데요. 그렇지만 그 많은 뇌피셜 중에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맞춘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는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선고가 과연 없느냐 있느냐 이제 문영배 이민선 퇴임 전에 말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크다라고 보지만 만일에 그 선고가 있다면 이때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면요. 재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재명의 2심 선고도 끝이 났거든요. 이재명의 2심 선고 끝나고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18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재판관 2명 이미선 문영배가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러니까 4월 2일 이때 이제 재보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2일과 18일 사이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타이밍에 지금 몰렸죠.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재보궐 결과를 보고 나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2일 날 선거를 치르니까 3일쯤 되면은 4월 3일 되면 재보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 평일을 아마 마지막 평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3일, 4일 이 무렵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이 주에 선거일을 아마 지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다면은 2주예요. 그래서 2주에 이제 지정하게 되면은 금요일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 하게 되면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혹은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날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요일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문영배 이미선이가 자기들 퇴임하는 뭐 어떤 주 마지막 주 14일, 15일, 16, 17일 요때잖아요. 전격적으로 요때 화요일, 수요일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보통 집회가 토요일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선거일에는 그날이 또 집회일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엄청난 어떤 국가적 재앙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든 야든 전부 지금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내전이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전부 그쪽 양쪽 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이 우파는 보통 내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피가 많이 모여 있거든 이제는. 과거에는 젊은 피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극소수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력 자체가 없었다고 저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젊은 피만으로도 몇만 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어떤 뭔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신경 쓰일 겁니다. 그 저쪽은 전체 볼륨은 크지 않아도 젊은 피가 많잖아요. 저기는 민노총도 있고 뭐 정교조도 있고 뭐 저기 소위 행동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쪽은 원래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저쪽은. 그리고 그쪽은 당연히 그 후에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폭동, 뭐 내전, 내란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판단한다 그러면 금요일은 피해 주지 않겠나. 만일에 그런 걸 알면서도 금요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그것이 고스란히 나중에 그 후에 어떤 후폭풍, 그 어떤 결과로까지 이제 이어지겠죠. 뭐 폭도화 시키면서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언론 플레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요. 헌재가 상식적이라면은 저는 금요일은 피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15, 16, 8일, 9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요때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봅니다. 월요일도 유력하지만, 월요일은 집회 끝물하고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월요일 한다라고 미리 이제 예고가 된다 그러면은 미리부터 이제 이 일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주변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화수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직장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아무래도 집회 동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저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이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4월 2일 날 이제 오후 8시에 끝나는데요.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부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거제, 아산 이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 말이죠. 구시 군의장 선거 중에 구로구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이 저도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아산시 여기 충청도잖아요. 여기 선거도 상당히 중요하고 담양군 김천시 이런 쪽은 결과가 거의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거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로구 여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죠. 지금 그래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금 2위 달리고 있는 그곳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이 자유통일당을 이제 지지하게 되겠죠. 과연 얼마만큼 이제 표가 이제 몰릴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쭉 보니까요.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여기 거제 이런 데도 말이죠. 지금 큰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로.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고 보수 후보라 그러죠. 저쪽은 뭐 보수의 반대쪽에 있는 후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1대2 구도입니다. 저쪽 진보라고 하는 그쪽이 한 명, 보수 중도 보수 쪽이 2명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수 중도 보수 둘 다 합쳐도 지금 저쪽에 안 되는 거야.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근데 둘이 합치면은 부산에서는 역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이겨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 여기서는. 여기 지면 이 헌재로 하여금 뭔가를 이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거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일에 제가 이제 이 좀 끔찍한 상상입니다만 전부 민주당 쪽 저쪽 이제 좌파 쪽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지금 저들이 이재명의 2심 선고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뚝 뛰어가지고 냉각기를 거치는 거죠. 냉각기.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진짜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보다는 선거가 더 그래도 그 신뢰도가 높잖아요. 어쨌거나. 여론조사 중에 가장 큰 여론조사가 선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저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지요. 예전에는 그 강서 저 구청장 선거 하나로 이제 판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냥 추락했는데
이거는 그보다 선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헌재의 타임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고하지 않는다면은 뭐 4월 18일 이후로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후로 가겠지만 퇴임하기 전에 한다면 이것까지 보고 결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논의는 다 끝났다. 뭐 내부가 지금 평이 열면은 뭐 고성이 오가고 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되는 언론도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엄청나게 또 발언을 하고 이러니까 그 내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모든 언론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언론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헌재가 과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에서 지지 않도록 최소한 부산 거제 중에 하나 정도는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일화만 한다 그러면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지금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여론조사들 갤럽뿐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 몇 개 더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2심 선고 무죄 나오고 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도 제 예측처럼요. 이재명 올라가고 이게 반대 세력,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인용해라, 파면해라가 또 올라갔어. 그리고 파면하면 안 된다. 직무 복귀시키라가 또 떨어져가지고 거의 2배 차이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갤럽에서는. 갤럽뿐 아니고 다른 뭐 어딘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차이가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2심 선고 무죄가 역풍 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역풍이 불지 몰라도 국민들은 어쨌거나 이재명 쪽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조작이든 아니든 숫자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들이 볼 때는 우파에서 말하는 조작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 처음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다루려고 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거 전부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8대 0으로 기각시켰습니다. 단 한 명도 이의도 제기 안 했어. 그러니까 조작설은 아예 헌재가 가만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겠냐라는 겁니다. 헌법 보겠죠. 헌법.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볼 겁니다. 그 국민의 뜻을 밝히는 확인하는 가장 좋은 완벽한 장치가 이거잖아요. 재보궐선거. 그리고 여론조사. 그리고 주요 정당의 동향.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 언론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재명 2심 무죄에 대해서 조중동 같은 JTBC를 포함해서 채널A, TV조선 이런 언론사들이 이재명을 엄청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 같은 것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닌 거야. 윤석열을 막 까고 보수를 막 까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이재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동의 적 이재명. 그러니까 조중동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아무튼 그런 걸 이렇게 우리 재판관들이 이제 참고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말도 있지만 유동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하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선고 날짜를 잡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